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산이 견고하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힘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경험도 마음속 깊은 평화로 흘러가야 한다. 모든 경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한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듯 유연함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유연성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저는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쟁을 하며 마음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남에게 해주면 그걸로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서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배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바라지 마세요. 자꾸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때 조용한 마을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집, 더 빠른 마차, 더 많은 금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행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간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고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거나 숲에서 산책을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큰 집은 강한 바람에 손상을 입었고 그의 마차는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작은 오두막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의 정원은 잘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왜 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했어.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름처럼 욕망이 스쳐 지나가게 하며 별처럼 나만의 위치에서 빛나려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 꽃잎을 흔들듯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야.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가족과의 시간, 간단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목표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의 해방에서 비롯된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따른다. 이 인생에서도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결국 사라지듯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넘어서는 데서 찾아진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렇지만 적당한 투자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위한 적절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꽃이 햇빛과 물을 아낌없이 받아들여 활짝 피어나듯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중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며 자신에게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오래된 가구와 수선을 여러 번 한 옷들이 가득했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을 항상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녀는 한 폭의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만개한 정원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오랫동안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사고 싶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실용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그림 속의 정원에 서 있었고 각종 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자신의 삶에 들이지 않느냐? 꽃들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녀는 깨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전시회로 달려가 그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 그림을 거실에 걸고 나서 그녀의 집과 삶은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집 안을 재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씨앗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흙 속으로 떨어지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지출을 통해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물처럼 유연하게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흐며 결국 바다와 같은 넓은 시야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분명히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욕심을 버리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깨달은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높은 산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너무나도 높고 그의 체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에 좌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을 건너 평원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강은 넓고 그가 가진 배는 작아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 앉아 건널 수 없는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넓은 강도 넘지 못했지만 자신의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꽃을 피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나무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널 수 없지만 내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 그 결과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단다. 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산 아래에서 작은 여관을 열어
등산객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가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강을 건너려는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친구는 각자의 길에서 성공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항상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무는 건너편 숲의 햇빛을 탐내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받는 햇빛으로 충분히 자라난다. 우리도 현재의 자신과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길목에 있는 장애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자. 나와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다툼이 적어지고 나의 마음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특별한 점은 주민들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날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의 취미를 소개하고 때로는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광장 모임에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취미인 구름 관찰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였지만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했습니다. 구름을 보며 무엇이 그리 재미있다는 거지? 많은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시작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세요. 저는 저 구름이 마치 거대한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구름은 작은 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모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점차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구름이 마치 큰 배처럼 보여요. 다른 주민은 저는 저 구름에서 꽃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모두가 구름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름 관찰 취미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바람이 모든 나무를 같은 방향으로 불지 않듯 우리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각각의 물줄기는 자신만의 맛과 색을 가진다. 이처럼 모든 인간도 독특한 존재다. 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자라며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다양성이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 번째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50까지 살아온 나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좋은 점과 약한 점까지 인정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작은 집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모험을 했고 이제는 조용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노인은 자신의 나이 든 모습에 자신감을 잃고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정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굵은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처럼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왜 나는 이 나무처럼 당당하지 못한 걸까? 노인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알려진 작은 새가 나무 가지에 앉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그 나무와 비교하지 않나요? 그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바람과 비,
눈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워졌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새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원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각각이 자신만의 시간을 거치며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피고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란다는 것을요. 노인은 이제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며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삶과 자연의 순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나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어 가듯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성숙시킨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 우리도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마을에 다양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고민을 듣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물, 나무, 구름, 별, 바람 등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자 현자가 시작했습니다. 목적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은 평온을 찾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듯 우리도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거둡시다. 그는 구름과 별을 언급하며 욕망의 무상함과 자신의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름처럼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별들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나듯 우리도 자신의 가치를 찾아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꽃잎의 비유를 들며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읍시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발견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리 모두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각자의 길을 걷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의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자의 말에 공감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산이 견고하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힘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경험도 마음속 깊은 평화로 흘러가야 한다. 모든 경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한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듯 유연함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유연성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저는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쟁을 하며 마음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남에게 해주면 그걸로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서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배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바라지 마세요. 자꾸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때 조용한 마을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집, 더 빠른 마차, 더 많은 금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행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간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고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거나 숲에서 산책을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큰 집은 강한 바람에 손상을 입었고 그의 마차는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작은 오두막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의 정원은 잘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왜 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했어.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름처럼 욕망이 스쳐 지나가게 하며 별처럼 나만의 위치에서 빛나려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 꽃잎을 흔들듯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야.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가족과의 시간, 간단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목표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의 해방에서 비롯된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따른다. 이 인생에서도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결국 사라지듯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넘어서는 데서 찾아진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렇지만 적당한 투자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위한 적절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꽃이 햇빛과 물을 아낌없이 받아들여 활짝 피어나듯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중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며 자신에게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오래된 가구와 수선을 여러 번 한 옷들이 가득했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을 항상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녀는 한 폭의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만개한 정원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오랫동안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사고 싶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실용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그림 속의 정원에 서 있었고 각종 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자신의 삶에 들이지 않느냐? 꽃들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녀는 깨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전시회로 달려가 그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 그림을 거실에 걸고 나서 그녀의 집과 삶은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집 안을 재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씨앗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흙 속으로 떨어지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지출을 통해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물처럼 유연하게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흐며 결국 바다와 같은 넓은 시야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분명히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욕심을 버리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깨달은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높은 산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너무나도 높고 그의 체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에 좌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을 건너 평원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강은 넓고 그가 가진 배는 작아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 앉아 건널 수 없는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넓은 강도 넘지 못했지만 자신의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꽃을 피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나무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널 수 없지만 내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 그 결과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단다. 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산 아래에서 작은 여관을 열어 등산객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가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강을 건너려는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친구는 각자의 길에서 성공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항상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무는 건너편 숲의 햇빛을 탐내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받는 햇빛으로 충분히 자라난다. 우리도 현재의 자신과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길목에 있는 장애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자. 나와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다툼이 적어지고 나의 마음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특별한 점은 주민들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날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의 취미를 소개하고 때로는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광장 모임에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취미인 구름 관찰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였지만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했습니다. 구름을 보며 무엇이 그리 재미있다는 거지? 많은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시작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세요. 저는 저 구름이 마치 거대한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구름은 작은 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모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점차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구름이 마치 큰 배처럼 보여요. 다른 주민은 저는 저 구름에서 꽃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모두가 구름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름 관찰 취미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바람이 모든 나무를 같은 방향으로 불지 않듯 우리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각각의 물줄기는 자신만의 맛과 색을 가진다. 이처럼 모든 인간도 독특한 존재다. 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자라며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다양성이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 번째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50까지 살아온 나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좋은 점과 약한 점까지 인정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작은 집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모험을 했고 이제는 조용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노인은 자신의 나이 든 모습에 자신감을 잃고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정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굵은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처럼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왜 나는 이 나무처럼 당당하지 못한 걸까? 노인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알려진 작은 새가 나무 가지에 앉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그 나무와 비교하지 않나요? 그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바람과 비, 눈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워졌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새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원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각각이 자신만의 시간을 거치며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피고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란다는 것을요. 노인은 이제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며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삶과 자연의 순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나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어 가듯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성숙시킨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 우리도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마을에 다양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고민을 듣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물, 나무, 구름, 별, 바람 등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자 현자가 시작했습니다. 목적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은 평온을 찾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듯 우리도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거둡시다. 그는 구름과 별을 언급하며 욕망의 무상함과 자신의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름처럼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별들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나듯 우리도 자신의 가치를 찾아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꽃잎의 비유를 들며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읍시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발견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리 모두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각자의 길을 걷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의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자의 말에 공감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산이 견고하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힘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경험도 마음속 깊은 평화로 흘러가야 한다. 모든 경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한다. 대나무가 바람에 구부러지듯 유연함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유연성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저는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쟁을 하며 마음이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남에게 해주면 그걸로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서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배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바라지 마세요. 자꾸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때 조용한 마을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그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집, 더 빠른 마차, 더 많은 금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행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간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고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낚거나 숲에서 산책을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큰 집은 강한 바람에 손상을 입었고 그의 마차는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작은 오두막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의 정원은 잘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왜 그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했어. 나무처럼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구름처럼 욕망이 스쳐 지나가게 하며 별처럼 나만의 위치에서 빛나려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 꽃잎을 흔들듯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이야.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가족과의 시간, 간단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목표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의 해방에서 비롯된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따른다. 이 인생에서도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결국 사라지듯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넘어서는 데서 찾아진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렇지만 적당한 투자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위한 적절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꽃이 햇빛과 물을 아낌없이 받아들여 활짝 피어나듯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중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며 자신에게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오래된 가구와 수선을
여러 번 한 옷들이 가득했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을 항상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시회에서 그녀는 한 폭의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만개한 정원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오랫동안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사고 싶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실용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그림 속의 정원에 서 있었고 각종 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자신의 삶에 들이지 않느냐? 꽃들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녀는 깨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전시회로 달려가 그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 그림을 거실에 걸고 나서 그녀의 집과 삶은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집 안을 재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씨앗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흙 속으로 떨어지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이 자신의 길을 찾듯 우리도 삶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지출을 통해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물처럼 유연하게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흐며 결국 바다와 같은 넓은 시야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분명히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욕심을 버리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깨달은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높은 산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너무나도 높고 그의 체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에 좌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을 건너 평원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강은 넓고 그가 가진 배는 작아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 앉아 건널 수 없는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넓은 강도 넘지 못했지만 자신의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꽃을 피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나무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널 수 없지만 내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 그 결과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단다. 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산 아래에서 작은 여관을 열어 등산객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강가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강을 건너려는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친구는 각자의 길에서 성공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항상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무는 건너편 숲의 햇빛을 탐내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받는 햇빛으로 충분히 자라난다. 우리도 현재의 자신과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길목에 있는 장애물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자. 나와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다툼이 적어지고 나의 마음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특별한 점은 주민들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날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의 취미를 소개하고 때로는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광장 모임에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취미인 구름 관찰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였지만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했습니다. 구름을 보며 무엇이 그리 재미있다는 거지? 많은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시작했습니다. 저 구름을 보세요. 저는 저 구름이 마치 거대한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구름은 작은 양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대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모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점차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구름이 마치 큰 배처럼 보여요. 다른 주민은 저는 저 구름에서 꽃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모두가 구름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름 관찰 취미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바람이 모든 나무를 같은 방향으로 불지 않듯 우리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각각의 물줄기는 자신만의 맛과 색을 가진다. 이처럼 모든 인간도 독특한 존재다. 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자라며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다양성이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 번째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50까지 살아온 나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좋은 점과 약한 점까지 인정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작은 집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모험을 했고 이제는 조용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노인은 자신의 나이 든 모습에 자신감을 잃고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정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굵은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처럼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왜 나는 이 나무처럼 당당하지 못한 걸까? 노인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알려진 작은 새가 나무 가지에 앉아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그 나무와 비교하지 않나요? 그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바람과 비, 눈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워졌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새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원의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둘러보며 각각이 자신만의 시간을 거치며 아름다움을 발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피고 나무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로 자란다는 것을요. 노인은 이제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며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삶과 자연의 순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나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어 가듯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성숙시킨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 우리도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마을에 다양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고민을 듣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50대 이후 마음 편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물, 나무, 구름, 별, 바람 등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자 현자가 시작했습니다. 목적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우리 마음은 평온을 찾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듯 우리도 사회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거둡시다. 그는 구름과 별을 언급하며 욕망의 무상함과 자신의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름처럼 우리의 욕망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별들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나듯 우리도 자신의 가치를 찾아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꽃잎의 비유를 들며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읍시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발견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리 모두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각자의 길을 걷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의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자의 말에 공감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도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연에서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